저번 시간에 뒤를 이어서요. 이번에는 경금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걸 꼭 알아야 두시는 게 왜냐면요. 사주를 풀이할 때 그 대운을 보는 과정에서 이걸 꼭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금은 우리가 대지 위에 항상 자축인 묘에서 싹이 올라와요. 을목이. 그래서 비가 오고 이제 4월이 되면 꽃이 핍니다. 그래서 병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데 그 결실을 맺는 게 경금이에요. 그래서 이 경금은 우리가 이게 한문에서는 이걸 별경이라고 그래요. 한문 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별경이라고 그러는데 별이 떠 있다는 뜻이긴 하지만은 이 내막은 경이라는 글자가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이게 새로울 경자로 탈바꿈하는 뜻입니다. 탈바꿈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꽃이 피었던 게 봄에 싹이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꽃이 펴갖고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중에 병화가 봉기지만은 대지 위에 병화가 봉기지만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경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의 꽃은 결국에 결실을 맺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는 거는 이 열매를 맺은 걸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 신금은 이제 씨앗입니다. 씨앗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경일주에는 열매를 맺은 건데 경일주에는 제일 강한 게 경신일주예요. 이 경신일주는요, 이거는 육식갑자 중에서 아마 제일 강한 일주가 경신일주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일주가 경신일주예요. 그래서 이 경신일주는 거의 경신일주는 목화가 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은 금금목으로 재고요. 화는 화극금으로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신론에서 봤듯이 이게 자기 위치에 있는 걸록격은 재관이 용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재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경신일주는요, 웬만하면 상당히 강한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신일주를 거기다 표시하세요. 이게 아주 강하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강인할 강자거든요. 강신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신일주를 강신금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경신일주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자월의 경신일자 그러면 이건 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신자 반수국이 되니까 좀 약화되지만은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월이나 미월이나 이런 상태의 경신일주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이게 보통 웬만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걸록벽보다도 더 강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경호일주는요, 경호일주를 이걸 우리가 용만금이라고 그래요. 주역에서 이거를 용만금이라고 합니다. 이 일 자체를. 그럼 이 용만금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을 해봐요. 한여름에 여기에 꽃이 폈어요. 꽃이 펴서 태양열을 내리쳐서 열매를 맺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호일주들은요, 이 경호일주가 이게 우리가 십신론으로 온 화극금으로 이게 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게 직장운이 좋아요. 직장운이. 그래서 이 경호일주들이요, 또 공직운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만약에 경호일주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예를 들어서
경호일주인데 뭐 자월이다 이렇게 자wo충이 되면 안 되겠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은 입장에서 경호일주들이 상당히 직장운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주 일의 추진력이 좋아요. 경호일주들이 직장에서 높은 지위까지 가는 이유가 꽃이 펴서 열매를 맺는데 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어 주니까요, 이 열매를 빨리빨리 잘 만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의 추진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월의 경호일주다 이런 사람들은 참 그 직장운이 좋아요. 제 역할을 잘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경진일주를 보면요, 경진일주를 보면은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토생금이죠. 토생금인데 이 경진일주도 요 자체로는 참 좋아요. 왜냐하면 진내 을목이 들어있고 계수가 들어있잖아요.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지장간이. 그러니까 금금목, 금생수 일을 해서 재를 얻어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진일주도 아주 이 구성 자체는 좋아요. 그래서 요 경진일주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다 표시를 하세요. 요거를 발진금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나가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이제 우리가 고급 실전에서 또 풀이하지만 사주를 볼 때 야 이건 토생금 인성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 안에 있는 지장간의 의미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경진일주 같은 경우는 경금은요, 을목, 계수, 무토가 다 자기권에 있어요. 다 양권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이 요 진호를 보면은 경금이 을목이 싹이 나서 하늘에서 비가 오고 태양열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진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일주인데요. 경인일주는 장단점을 동시에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인일주들은요, 이론적으로는 금금목 재인데 여기에 간목이 들어있고 병화가 들어있어요. 모토가 있고. 그래서 이게 갑경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극금으로 관운이나 요 직장운은 좋은데요, 재를 탐하면은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금이 양권인데요, 이거는 이 병화가 뜨는 게 좋은 거예요. 이거 봐요. 경금을 녹일 수 있는 건 정화 갖고는 이게 녹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녹여줄 수 있는 건 병화가 떠야 돼요. 그래서 화극금 이렇게 병화가 떠야 이 경금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있지만은 이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은 여기 봐요. 이 노래 만물이 싹이 트는 건 인입니다. 여기서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떠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병화가 들어있어서 해가 뜨는 거기 때문에 요때부터 싹이 날 준비를 해요. 씨앗이 요 땅속에 있던 씨앗이 요때부터 싹 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요걸 우리가 교태금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자꾸 제 자랑해서 미안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원어를 60갑자 이 주역의 원어를 아는 사람이 이거 제가 처음 원서 갖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정답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교태금이라는 건 뭐예요? 앞으로 싹 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려서요, 교태금이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60년 전에 6.25가 난 것도 경인년이었어요. 근데 올해도 경인년인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은 이게 일단 금금목으로 여기 우리나라가 간목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간목인 나라인데 이 금금목으로 이걸 치니까 이 간목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올해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구설수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여튼 이걸로 액땜하면 다행이고 하여튼 어떤 불상사가 더 이상 안 나오고 전쟁이 이걸로 액땜하는 걸로 봐야죠. 더 이상의 불상사가 안 날 걸로 봅니다만은. 근데 이제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이 신금일주인데
금이 천간에 두 개가 떠 있고 금이 강한 사주예요. 그래서 금이 강한 사주인 경인을 만난 게 대통령한테도 상당히 그 구설수가 많이 따르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술인데요. 요 경술은 이미 여기 술이에요. 유가 되고 술입니다. 술해인데 이 술이 되면 이제 이게 물이 차고 이제 이 열매는 다 맺어서 이제 씨가 저장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요. 경금이 이제 제 역할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역할을 다 하고 경금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장금이라고 그래요. 물수자를 이게 모여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뜻입니다. 수장금이요. 수장금. 이게 가라앉을 장자네요. 이게 수장금. 그 다음에 이제 경자일주인데요. 경자일주는 완전히 이제 뭐 씨앗이 이제 뭐 땅속에 파묻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퇴세금이라고 그래요. 이미 다 이제 역할은 다 한 거예요. 퇴세금. 그래서 경자일주들은요, 아무리 경금이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강하지를 못한 거예요. 제 역할을 다 한 거기 때문에 금생수 이렇게 돼서 그래서 하여튼 경금, 이 경신일주들을 우리가 이걸 강신금실 강하다 그러는데 이 경금은 열매를 맺은 결실을 맺은 걸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열매를 먹으면 씨앗이 나와요. 그 씨앗이 신금이에요. 그래서 봐요. 우리가 이 경금은 말 그대로 금이에요. 그런데 요 신금은 우리가 보석 같은 거예요. 에? 먹은 열매를 먹고 그 안에 있는 씨앗이라고 잘 갖고 온. 그래서 이 신금은 구수록자를 써요. 이거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구수록자를 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은요. 이제 요 신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봐요. 6월 8월이죠. 음력 8월 이후에, 그러니까 6월에 태어난 신금이다. 뭐 신축일주다. 예를 들어서 6월 이후의 신금은 요게 이 씨앗이 내년에 파종을 하기 위해서 땅속에 이렇게 묻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태음권입니다. 태음권이에요. 그런데 묘를 지나고 나서요. 잘 보세요. 묘월을 지나고 나서의 씨앗은요. 요 신금은 요 묘를 지나고 나서 신금은 이게 이제 여기다 씨를 뿌려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를 들어서 묘월에 지나고 나서 신밀주다 그러면은 이 신금은 이거는 경금하고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신금은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태음권, 태양권으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신금은 태음권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6월 이후에 태어난 상태는 태음이지만 묘월 이후에 진월이나 4월이나 5월, 미월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건 경금과 마찬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신금은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를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표시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씨앗이 내년 봄에 파종하기 위해서 땅속에 묻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신금일주 사주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음권, 양권을 다 갖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느 달에 태어났느냐. 이 월을 기준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이거요. 이게 사주 공부를 100년을 했어도요. 신금일주는 그걸 모르고 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풀립니다. 이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임자년에, 예를 들어서 임자년에 만약에 신묘일주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봐요. 또는 신축일주다라고 봤을 때 요건 자월이니까 요거는 음권이에요. 태음권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금생수 나중에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은 이론적으로는 상관의 의미죠. 그런데 이 신금이 태음권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라도 상관의 그런 나쁜 의미를 해석하면 안 돼요. 자월에 태어난 신금은 이게 마른 금생수라도 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상관격은요. 상관격은 이게 만약에 여자라고 본다면은 상관격은 요게 관을 상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업이에요.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남편 복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자월에 태어난 신금은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자월에 태어난 만약에 경인일주다. 이거는 금생수 식신이에요. 근데 자월에 태어난 경금은 식신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자월에 있다는 거는 이 열매를 다 맺고 난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식신이지만 이거는 상관이지만 오히려 이게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의 임자월이다 그러면 야 금생수 이 사람들은 직업의식이 뚜렷해서 아닙니다. 이건 사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금의 임자일주 이건 상관이라도 이게 훨씬 더 이건 자기권에 있기 때문에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권이냐 아니냐는 걸 잘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신금을 봤을 때 신금을 놓고 보는데 신금의 경우에 거기에 신축일주가 있어요. 이 신축일주는 우리가 땅속에 이 씨앗이 땅 쪽에 묻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아직 묻어 있어요. 앞으로 싹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냐면 아직 땅 속에 묻어 있다고 그래서 이걸 은진옥이라고 그래요. 숨어 있단 말이에요. 은진옥. 근데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왜 아까 경금은 금이라고 그랬죠? 강신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금이라고 그래. 같은 금인데도 금이라고 안 그러고 옥이라고 그래요. 이 안에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는 열매를 맺은 씨앗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신묘일주인데요. 신묘일주가 구성이 좋으면 부자사주예요. 구성이 좀 부자사주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진월에 태어난 신금이다. 이거 부자사주입니다. 구성이. 그러면은 이거를 매화의옥이라고 그래요. 매화. 거기 196페이지에 매화. 이거 이제 싹 틀 준비를 하는 거야. 얼마나 꽃을 준비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매화의옥이에요. 그 다음에 신유일주. 신유. 여기서 이제 열매를 까고 씨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광명옥이라고 그래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유일주들이요. 여러분들이 봐요. 열매가 딱딱해요. 씨앗이 더 딱딱해요. 그래서 신금일주들 고집이 하늘 같아요. 이거 웬만한 사람이 못 꺾습니다. 경금보다 더 강한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신의 일주예요. 신의 일주인데 이거 봐요. 요게 씨앗을 갖다가 요 물에다가 닦는 거예요. 그러면 씨앗을 물에다 닦으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옥이라고 그래. 이거요. 신기하게 맞습니다. 우리가요. 일주만 보고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는데 일주만 보고 얼굴 피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식갑자 중에서 제일 피부가 좋은 게 신의 일주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신금 자체가 씨앗이고 보석인데 이걸 또 물로 닦으니 얼마나 반짝거리겠어요. 이거 신기하게 맞아요. 우리 형제가 팔남매인데요. 다 얼굴이 나처럼 검은데 내 밑에 있는 여동생은
돌연변인지 아주 그냥 피부가 하얘요. 근데 일주가 신의 일주예요. 같은 형제라도 신의 일주들은 상당히 피부가 좋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래요. 물론 예를 들어서 4월에 신의 일주다. 이건 좀 문제가 돼요. 이렇게 충이 되는 건 문제가, 이것만 아니면요 아주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름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어때요? 얼굴이 꺼머죽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미일주예요. 신미. 요거는 아직 열매를 맺기 전이거든요. 씨앗이 나오려면 아직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빨리 씨앗이 되려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화중옥이에요. 불 중의 옥이라고 그래. 아직 불 속에 있는, 그러니까 아직 열매를 아직 안 맺은 상태. 여기 사오미가 화구간이에요. 열매를 안 맺은 상태에 있는 옥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신미일주는 조금 수행력이 필요해요.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사일주를요, 거기 보면은 여름에 빛나는 옥으로 진광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름에 빛나는 옥을 진광옥이라고 그러고, 진광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로치고 이렇게 써요. 이거는 변화가 많아요. 변화옥이라고 그러세요. 태양열에 의해서 어떻게 열매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변화옥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경금은 우리가 금이고, 신금은 이거는 옥, 씨앗이에요. 구슬옥자를 씁니다.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도 또 여러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금이, 우리가 이름 짓는 것도 용신을 갖고 짓는 거예요. 용신 안 갖고 그냥 한글 이름으로 짓는 건, 그건 순수하게 한글 이름으로 짓는 거는 그냥 지멋대로 그냥 음양오행 갖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이 거의 99%가 한문안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질 때 용신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용신을 갖고 짓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드리지만요. 근데 용신을 여러분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공부하고도 용신 아직 정확히 안 잡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한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용신을 뽑질 못하면은 이름도 못 짓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하도 혹세무nim을 하는 놈들이 많아갖고 한 달 배워서 이름 짓다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 말을 안 하는 건데요. 지금 이게 경금이, 내가 용신이 경금이다, 이런 사람은 세금변을 쓰는 게 맞습니다. 이름자를 쓸 때 세금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용신이다, 이거는 구슬옥자를 써봐야 돼요. 구슬옥변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그 이름자를 쓸 때 어떤 변을 쓰느냐가 다른 거예요. 이걸 알고 줘야지 무조건 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변 아닙니다. 신금인 사람은 세금변을 쓰는 게 아니고 구슬옥을 쓰는 거예요. 구슬옥변이 들어가는 한문 내용을 알고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나중에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구슬옥에 해당되는 가장 좋은 글자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또 이거예요. 같은 진이라도 이거는 보석진짜고 이건 참진짜예요. 이런 것들이 다 구슬옥의 의미를 갖는 글자들이에요. 뭘 알고 써야지요. 무조건 그냥 아이고 나중에도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서 금이 용시니까 진을 쓴다,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경금일 때는 이런 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신금일 때는 이 진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이름을 줘야지. 이게 무조건 음양오행 갖고 그냥 소리형으로 기역은 목이고 니은은 화고 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다 혹세무민하는 것들이에요. 다 천벌받고 제명에 못 죽을 놈들이라고. 다 하늘을 노하면은 반드시 천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요, 임천간을 보겠습니다. 임일주는 이렇게 해서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땅속에 물이 차는 게 임이에요. 그래서 임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태운권의 대표주자가 임수와 간목이에요. 태양권의 대표적인 주자는 병화입니다. 태양이 떠야 되거든요.
해가 지고 난 뒤에는 밤에는 달이 뜨는데 물이 아래로 차거든요, 겨울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임자, 가장 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임자 이거. 이거를 우리가 홍수호라고 그래. 이거를 홍수호라고 그래. 근데 이거는 물이 참 의미가 아주 기가 막혀요. 이 안에 호자를 쓴단 말이에요. 호수호자를. 물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술일주. 임술일주도 좋아요. 여기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술부터. 그래서 임술일주를요. 임자일주는 이게 물이 너무 많아서 뭐 문제에 잘못하면 홍수가 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난 임자일주다. 이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사주들은. 네? 물이 넘쳐 홍수를 넘쳐 흘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난 임술일주다. 이건 구성이 기가 막힌 거예요. 물이 차는 거예요. 요거를 잘 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때부터 물이 차는 거야. 이거를 원천호라고 그래. 원천호라고 그래. 대한민국에서 이거 아는 사람 몇 대예요? 여러분들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중에 역학자 아무리 수백 권을 찾아서 읽어봐. 이 말이 써있는 책이 있나? 근데 이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중국 고전에 나와 있는 말이란 말이야. 그대로. 그 다음에 이민일주를 보면은요. 이민일주도 이거 이때부터 싹이 올라오고 물을 받쳐주는 거라 이것도 그럴싸한데 이거를 봄을 기다리는 호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춘정호라고 그래. 이 안에 이 한문 안에 항상 정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문 안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멀리 가서 찾지 말라고요. 사주가 어려운 게 아니야. 한문 안에 정답이 있어. 그 안에 의미만 뜯어보면 답이 풀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햇소리 하는 거라니까. 그 다음에 임진일주를 봐요. 임진일주. 그 임진일주를 우리가 임수가 여기 진이 되면 이제 물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야. 물이 아래에 있다가 다 위로 올라가니까 임수가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탁수호라고 그래. 거기 책에 써 있죠? 탁수호. 글자가 벌써 썩 조합이질 않잖아요. 탁수호. 다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모일주를 봐요. 이모일주는 이게 봐요. 이미 말이야 이 한여름에 이 물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색호라고 그래. 그 뒤에 다 페이지 봐. 변색호. 이거를 변색호라고 그래. 그 다음에 임신일주. 여기 이 신서부터 이제 물이 아래로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임신일주를 뭐라 하냐면은 이때부터 물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원시호라고 그래요. 원시호. 처음으로 물이 차기 시작하는 시작 단계다 이거예요. 원시호. 원시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임신일주가 처음 물 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는 일주의 의미를 꼭 아셔야지 사주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개예요. 개는 물이 차서 봄에 싹이 올라와서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 그러니까 임은 자수예요. 이거는 임은 자수지만 이거는 하늘에서 비가 오는 거니까 비우자예요. 그래서 거길 봐요. 개청간인데 개사일주를 봐요. 개사일주 좋습니다. 이거를 생동이라고 그래. 잘 봐요. 지금 한여름이 뜨거워. 꽃이 폈어. 꽃이 펴. 이 안에 병화가 있어요. 꽃이 폈어. 그 꽃이 폈으면은 태양열이 내리쬐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 비가 와야지. 꽃망우리가 잘 열매를 맺고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봐요. 아까 임일 때는 호자를 썼죠. 예? 근데 개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게? 비우자를 썼잖아.
이거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개수를 생동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묘일주, 수생목. 이것도 식신운이 좋은데요. 이거를 이때부터 봄비가 내려야 돼. 이거를 시동우라고 그래요. 시동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계미일주인데요. 계미일주인데 요거를 감노라고 그래. 열매를 감노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감이 이게 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서 달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감노. 감노우라고 그래. 이게 달감자예요. 달감. 그 다음에 계유일주예요. 자, 계유일주 이제 열매를 다 맺는데 이제 비가 오면 안 돼요. 열매를 다 맺고 이제 씨가 됐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 썩어 죽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안 돼. 그래서 이거는 이때 비가 오잖아요. 이때 비가 오면 어떻게 돼? 곡물이 다 썩죠? 그래서 이걸 폐곡이라고 그래. 폐곡. 여기 이 곡자가 곡물곡자예요. 폐곡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폐할 폐지 이거 봐요. 곡물이 다 썩어 빠지게는 비가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해일주를 봐. 개해일주가 되면 이게 이제 여기 물이 꽉 찼는데 또 비가 와봐요. 한겨울에 눈이 오면 모르는데 비가 막 쏟아져 갖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만물을 다 파괴시키는 거야. 그래서 파생우라고 그래. 이 안에 정답이 들었어요. 한문 안에. 파생우라고 그래. 그래서요. 물론 예를 들어서 여기 내가 계일주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월에 태어난 계일주다. 이 계수 별볼이 없어요. 이거 절대 큰 인물 못 됩니다.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물이 꽉 찬데 또 비가 오면 이놈의 비를 누가 좋아해 이거를. 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파생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계축일주가 있는데, 계축일주도요, 자, 지금 여기 축이에요. 이제 여기서 싹이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요.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계축일주를, 거기 봐요. 6번째 계축일주를, 요거를, 정중우라고 그래요. 정중우예요.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좀 멈추는 게 나아요. 멈췄다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육식갑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걸 왜 얘기를 했을까요? 잘 보세요. 이 육식갑자 의미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사주를 볼 때 사주를 감정하는 순서를 보면요. 첫째로 이제 사주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대운을 정하잖아요. 사주를 정하고 대운. 그 다음에 두 번째 체와 격을 보고 용신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체와 격을 보는 거는 용신을 정하기 위한 거예요. 용신을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체와 격은 왜 보냐면 왜 봐요? 이게 일반격이냐 특별격이냐를 먼저 구분해야죠. 우리가 저번 달에 특별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일행특기격이다. 뭐 종격이다. 이렇게 특별격은 용신이 딱 정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제일 먼저 뭐예요? 이 사주가 특별격이냐 일반격이냐를 먼저 한눈에 읽어야죠. 그것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일반격이다 할 경우에 억부 용신에 의해서 용신을 정해야죠.
일반 내격이다 그러면 억부용신법에 의해서 내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주가 신약하냐 신강하냐. 그래서 용신을 정합니다. 그 용신을 정한 다음에 그때 용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육친,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게 십신론이죠. 우리가 봤던 거를 이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신을 가지고 비견이 좋은지 나쁜지, 식신이 좋은지 나쁜지를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분석도 요다음 시간에 하지만은 용신 갖고 하는 거예요. 용신 갖고 그 분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흔히 뭐냐면은 태세운을 봐야 돼. 이 태세운이라는 게 뭐냐면 매년운이야, 매년운. 올해 예를 들어서 2010년이다. 그럼 올해 2010년이 경인년 안에요. 그럼 뭐 그 사주를 놓고 봤을 때 올해 2010년 경인년 운이 어떠냐 하는 거를 보고 그 사람 올해 운세가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올해 운세도 물론 올해 운세도 용신에 의해서 판단하는 용신운이 아니냐, 용신이 되냐 안 되냐. 용신이 오면 좋은 거고 용신이 아니면 나쁜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 여기 우리가 태세운을 볼 때 용신을 갖고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각종 신살도 이제 고려해야죠. 그래서 역마운이냐, 인신사회가 역마 안에 올해 인이 역마입니다. 역마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여러 가지 각종 도화 신살이나 여러 가지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런 걸 갖고 이제 분석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해석의 기준은 용신을 정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신 정하는 이론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용신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체와 격을 보고 일반격이냐 내격이냐를 보고 하는데 내격이 대부분인데 내격에서 그 용신을 정하는데 사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일간이 나예요. 이렇게 있습니다. 일간을 기준해서 일단 용신을 천간에서 용신이 천간으로 들어와야 돼. 용신이 천간으로. 근데 천간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같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금이 용신이다. 그럼 같은 경금이라도 밑에가 경자, 들어오는 게 6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각각 경자, 경인 아까 그 60갑자의 그 의미를 설명했죠.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자,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사주가 만약에 가정을 해서요, 뭐 무자, 예를 들어서 뭐 신유, 만약에 뭐 정묘, 정미,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칩시다. 사주가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화가 6월에 태어난 정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6월에 태어난 정화가 묘를 갖고 있는데 이때 이 정화의 용신을 찾으려면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져야죠. 억부용신에 의해서. 그죠?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져야 돼요. 그때 신강하냐 신약하냐를 따지려면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은 자, 일간인 내가 정화가 100이에요. 나도 100이고 이것도 100, 다 100이에요. 다 100. 여기도 100인데 여기를 200으로 치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10달을 잇는 거니까 월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200, 여기도 100이에요. 여기도 100이에요. 그러면 이 정화의 힘, 내가 정화인데 정화의 힘을 계산하려면 정화는 예를 들어서 비겁과 인성이 내 편이에요. 그죠? 정화는 불이 내 편이고 그 다음에 인성, 목이 내 편이에요. 목생화가 되는 거니까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그러면 지금 자 정화의 비겁은 이게 화인데요. 화고 이건 목인데 자 우선 화를 계산하면은 정화가 2개, 천간에 200이 있어요. 100,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지지의 경우에는 하나도 없죠. 여기는 하나도 없고 요거는 목생화죠. 그죠? 그 다음에 목이 목생화니까 요게 몽땅 100이 들었죠. 요건 몽땅 을목, 간목, 목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 미에는
미에는 요 지장간에 을목이 들어있고 정화가 들어있고 기토가 있는데 을목과 정화가 들어있죠. 여기 얼마 들어있어요? 합해서 여기로 50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요거 다 합해서 300에다가 요거 50을 집어넣어 봐야 350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전체가 900인데 100, 100, 400에다 요거 900인데 기준점이 반이 되는 게 450이죠. 450을 기준해서 450보다 크면은 신강한 거고 400보다 적으면은 신약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350밖에 안 되니까 뭐예요?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신약하니까 용신이 뭐예요? 에? 용신이 뭐가 용신이 돼요? 일단은 목화가 들어와야죠. 나를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때 목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목화에는 예를 들어서 정화다. 그러면 목에는 간목이고 을목이 있어요. 정화는 병화가 있고 정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정화가 음권에 있기 때문에 을목은 들어와 봐야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물론 신약하니까 을목이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천간에 간목이 떠야 돼요. 자기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이것도 정화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신약한 정화는 병화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불이 꺼지려고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열이 비춰져서 불이 꺼져지는 걸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워야만 땅속도 뜨뜻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의 정화는 병화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정화만큼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일례를 들어봐요.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 하면은 이 정화가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사주는 정화가 들어오든가 간목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정화와 간목이 들어오는데 정화가 들어오는 데는 정자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즉, 정화가 들어오는데 정유, 정묘, 정축, 그 다음에 정사, 정미, 정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때 정화가 들어오는 게 다 좋지만은 같은 음권 쪽으로 들어오는 쪽이 좋다 이런 뜻이에요. 더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간목을 비유하면 더 정확해요. 우리가 간목이 들어와야 신약하수는 목생화가 되는데 간목이 들어오는 데는 간목이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6개가 있는데 갑진, 갑인, 그 다음에 갑자, 갑술, 갑오, 갑신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 간목의 힘이 강하려면 갑인이나 갑자나 갑술이 가장 간목의 힘이 강한 거예요.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육식갑자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대운을 계산해봐. 만약에 대운이 어떤 사람이 5다, 15다, 25다, 35다 이렇게 칩시다. 대운을. 그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게 남자라고 친다면 무자니까 양년이니까 신유니까 순행해이죠. 대운을. 그러면 경신, 임, 계, 갑, 을, 병, 정, 무, 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유니까 신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주를 볼 때 이 사주에서 대운을 볼 때 시중의 책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반을 잘라서 이쪽 천간 5년, 이 10년, 요 10년 중에서 천간은 5년, 지지는 5년 이렇게 돼 있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지금 현재 5살에서 15살, 10살이다 그러면 임술대운이다. 그러면 임이 요 사주에 어떤 역할을 주느냐? 5년.
술이 어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10년 동안의 운을 따지는데 5년은 천간, 5년은 지지예요. 내 정신이 10년 동안 그 운에 의해서 받는 거지 5년만 받고 5년은 내 머리하고 행동이 따로 놀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뭘 보냐면은 사주를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어떻게 되냐면 이 10년 동안의 운, 내 이 사주에서 이 10년간의 운을 천간 따로 지지 따로가 아니라 전체 임술 전체를 갖고 10년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임술이란 전체 의미. 그러면 제가 임술이라는 거 아까 어떻게 뭐라 놨어요? 에? 임술이라는 게 에? 물이 아주 꽉 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임술이 아까 춘정호죠. 원천호 처음 차는 거야 물이.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의미야. 좋은 의미 아니에요. 아 그럼 이때 물이 차는 건데 임술이 됐단 말이야. 여기서 이 5년 10년 동안에 물이 차갖고 여기에 이 임술이라는 개념이 이게 차는구나. 그런데 이 사주는 신약하죠. 신약하니까 물이 들어와갖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 좋진 않고 이 사람은 어려서 운이 나쁘구나. 그 다음에 대운 5살에서 15살까지 여기는 개의 대운이야. 아까 개라는 게 뭐예요? 개라는 자체가 이게 뭐 물이 차는데 또 비가 오는 거죠. 그죠? 물이 찼는데 또 비가 와. 그러면 지금 물이 차서도 죽을 지경인데 또 비가 오면 이 정화는 완전히 죽어버리겠죠. 그럼 요 대운에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죽을 운이야. 요 대운이 최악의 운이야. 최악의 운이죠. 근데 요걸 지나가면 요걸 지나서 여긴 아주 그러니까 여기가 대학교 들어갈 때인데 요때 운이 최악이니까 좋은 대학은 못 가겠죠. 죽었다 그래도 인류대학은 못 가 이건. 예? 그럼 그 다음에 25세에서 35대운에 갑자대운인데 용신운이죠. 예? 용신운 아니에요. 용신운인데 같은 간목이라도 갑자가 수생목하니까 이 간목의 기운이 크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위축되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때부터 힘을 피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인생이 살아가는 황금기 아니에요. 이제 취직도 하고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제 이때 나빴지만 요걸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하여튼 그래도 다 이제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보고 대운을 볼 때 해석할 때 천간 5년, 지지 5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전체를 이 대운을 전체를 놓고 보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주를 보는 방법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버릇 해야지.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나는 말이야 내가 용신이 왔는데도 난 별 볼 일 없었어. 그거는 용신은 나름인 거예요. 같은 어떤 사람은 금세 아주 발복한 운이 와. 그 용신도 자기한테 진짜 내가 은권이면 은권으로 기가 막히게 맡겨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용신에도 예를 들어서 간목이 용신인데 갑신년이 왔다. 이 별볼이 없는 거예요. 간목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용신이 와봐야 용신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또 갑진일초 이것도 별볼일 없어.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럼 왜 우리가 갑진일출 별볼일 없다고 보냐면은 이 진의 지장간에 을, 개, 문대 이 안에 겁재가 들어있어. 간목에 겁재가 들어있는 게 제일 나쁜 거야. 을목에. 그러니까 간목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야. 뺏기는 거야. 그래서 같은 대운이라도 어떤 대운이냐 하는 걸 판단하는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의 사주를 볼 줄 아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뭐 간목이 들어 전부 다 사기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런 거를 자꾸 익혀가 버릇해야만 사주를 볼 줄 아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